독서가 당신을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만든다. 첫째, 간절한 독서가 인생을 바꾼다. 어떻게 해야 독서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책을 계속 읽기만 하기보다는 독서를 하고 나면 사색하는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해 본다. 그것을 통해 바뀐 생각과 태도가 있다면 지속적인 실행을 하면 된다. 종종 몇백 권, 몇천 권을 읽은 독서가들도 많은 책을 읽은 것에 비해 자신의 삶은 별로 변한 게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책을 몇 권 읽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사색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저 좋은 글을 읽었다는 뿌듯함 말고는 남는 게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박함을 느끼기 전까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장을 위해 계획한 일이 있어도 조금 힘들게 느껴지면 쉽게 포기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도전해봐야 자신은 할 수 없을 게 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를 돕는다면 하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돕는다. 나에게 간절한 독서는 곧 간절한 마음이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은 독서는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었다. 책을 대하는 태도와 책을 읽는 방식도 변화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간절한 독서를 통해 얻은 가장 큰 혜택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변화였다. 그동안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도저히 못했던 일들이 할 수 없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꿈을 꾼들 이룰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당당히 꿈도 생각해보고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목표도 설정해보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 일에 도전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내가 비록 청춘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매일 꾸준히 책장을 넘기며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그것들을 삶에 적용해 나갈 것이다. 그 길을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자. 둘째, 나를 홀로 서게 하는 책 읽기.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남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남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불행에 빠지게 된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보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스스로 남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되고 남들이 반겨할 만한 결정들을 하게 된다.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먼저 나를 바로 세워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하버드대 교수 로즈베스 머스켄터는 자신감은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와는 관련이 없고 또한 개인의 속성도 아니다. 자신감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다 라고 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했듯이 그럼 반대로 자신감 부족의 결정적인 원인은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다.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간다면 당연히 어떤 일이든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정말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한 가지씩 작은 성공을 쌓아간다면 자존감도 점차 높아지게 된다. 셋째, 이기적 독소가 타인을 이롭게 한다.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도 않는다.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순간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 그리고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고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 나를 둘러싼 상황은 좀채 바뀌지 않는다. 내 자세가 바뀌는 것이 먼저다. 자세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자세임을 꼭 기억하자.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 태도를 바꾼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환경이나 상황은 어제와 똑같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하지만 어제까지도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그리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한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책 읽기였지만 독서를 통해 내가 성장할수록 함께 살아가는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그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런 능력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행복한 소통을 하게 해준다. 자신이 더 크게 성장할수록, 더 많이 행복할수록, 더 많이 타인을 배려하고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이기적인 책 읽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넷째, 책을 읽기에 절대 늦은 나이는 없다. 사람들은 흔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늦게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곤 한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도전하는 것은 떳떳하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 그 말을 위안으로 삼는 사람들은 여태껏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시작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또는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뒤늦게야 지금이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거다. 그렇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시작하려는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 의존적인 삶은 왠지 불안하다. 현재 무언가 기댈 벽이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그 벽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나를 받쳐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독서는 현재의 벽이 사라졌을 때를 대비하고 미리 새로운 벽을 준비해야 하는 길을 찾는 도구였다. 저자 톰 피터스는 독서에 대해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읽고 또 읽어야 한다. 나이가 21살이건 51살이건 101살이건 상관없이 뛰어난 사람이 결국 이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은 모두 독서광이다. 라고 말했다. 반드시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독서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독서는 분명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되고 정서적 측면이나
물질적 측면에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같은 책이라도 변화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책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자신이 바뀌려고 마음먹을 때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라야 책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책도 준비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전해준다고 생각한다. 같은 책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라도 배울 점을 찾아내지만 어떤 사람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불평만 하기도 한다. 기왕 시간을 투자해서 책을 읽기로 마음먹었다면 열린 마음으로 좋은 점을 찾아서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자세로 책을 읽자. 한 권씩 늘어나는 책들 속에서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언젠가는 그대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번째,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어 세상과 소통하라.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1년이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라고 말했다. 역설적이게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느끼는 이유는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 시간은 언제든지 있으니 머리 복잡한 생각들을 다음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들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다급해 보이는 일들에 먼저 사용한다. 지나치게 미래의 삶만 준비하느라 현실의 삶을 너무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한 번씩이라도 각성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과 앞으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행복을 미래로만 미루어서는 안 된다. 삶이 힘들어도 현실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아야 하고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언제 하늘의 별이 되어도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현실과 미래의 삶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힘든 것에 대해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신세를 한탄한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것은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른 것들만 탓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관점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관점은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책은 나에게 꿈을 꾸도록 만들어 주었고 나를 세상과 소통하게 만들었다. 나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자존감을 높여주었으며 나를 성장시켜주고 있다. 자존감이 있어야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영향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존중하게 된다. 자신이 행복해야 남의 행복도 빌어줄 수 있는 것이다. 당신부터 먼저 행복해져야 한다. 책을 읽고 배움을 통해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하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는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되어 세상과 소통하자.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